경남 A 새로운 보물입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 선생님의 너와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 적용기 한번 박수로 청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기 양은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너와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 적용기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가슴자매 같은 여러 도구를 두루 적용해본 저의 적용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겨울 연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도구를 체험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체험을 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간단히 놀이처럼 하는 도구만으로 제 진심을, 바람을 알 수 있는지를 아이들한테도 경험해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저는 변형 이런 거 없고요. 배운 족족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한 사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늘의 마음은 함께 공감 대화 카드 보드, 마음속 카드, 샤이니 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서는 공감 포기랑 분노 대처 카드까지 모조리 적용한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도구는 안녕 오늘의 마음이랑 내 마음을 부탁해 도구인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 마음 쓰기 루틴화랑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8시 30분에 등교하면 9시 수업 시작할 때까지 아침 활동 시간이 30분이나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6학급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라서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한 지 벌써 4년째 되다 보니까 이 학년에 맞기 전부터 강제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학생들의 특징,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 활동을 준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작년에 이 학생들이 지금 6학년인데 5학년일 때 보니까 아침 활동 시간이 꽤 김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정말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활동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면 바로 학생들이 마음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쓸 때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나누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는 노트라는 인식을 통해서 좀 더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6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너무 사소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쓰는 노트니까 선생님 안 볼 테니까 너네끼리 좀 편하게 써라는 인식을 먼저 심었고요. 그 다음에 한 활동이 공감 방법을 투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쓰고 나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주겠지만 투표하는 4칸의 칸이 있습니다. 그 4칸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감 방법을 투표하고 마음 나누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마음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4칸의 투표칸이 있습니다. 전체 마음 나누기, 친구와 1:1 교환, 우리 반 전체 댓글 쓰기, 공감원 댓글 쓰기 4종류가 있는데요. 전체 마음 나누기는 우리 반 친구가 다 동그랗게 앉아서 선생님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를 오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이고요. 친구와 1:1 교환은 여기 자기 스틱을 친구들끼리 뽑아서 제비뽑기처럼 뽑아서 서로 교환을 해서 친구들의 마음에 공감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이고, 우리 반 전체 댓글 쓰기는 6명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다음 넘겨주면서 다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이기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때때로는 모둠별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왕 댓글 쓰기는 매일 우유 당번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공감왕이 되어서 한 명이 나머지 5명의 댓글을 다 써주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댓글은 선생님이 써주는 활동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당번이 아이들 투표가 끝나고 나면 마음 나눔 방법을 알리고 마음 나누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있는데 엄청 부담스러워했는데 요즘에는 얘들아 나 좀 봐줄래?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가는 타입이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마음을 나눌 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공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아이들이 쓴 공감 노트인데요. 어떤 친구가 서럽다, 부모님 때문에 싸웠기 때문이다 했더니 일부러 각각 다른 펜의 색깔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썼는지 이름까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 각각 5명의 친구들이 모두 공감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하트 스티커는 그걸 돌려받은 친구가, 주인공 친구가 아 나도 이렇게 공감을 받고 있었구나 하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확인하는 용으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싸웠기 때문에 서럽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이랑 잘 화해할 수 있을 거야, 뭐 정말 서러웠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6월쯤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많이 드는 관계로 아이들이 스티커는 생략하고 스스로 읽어보는 걸로 대체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이렇게 전체가 공감 댓글 써줄 때 사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좋았던 점 먼저 소개드리면, 작년에 마음 노트 같은 게 없었는데 올해 해봐서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게 재밌었다. 그 다음 친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공감을 좀 더 잘하게 된 것 같다라는 좋은 점들이 있었고,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이 내 감정이 항상 헷갈리는데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 할 때 애들이 감정 발암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 있는 페이지에서 찾아서 적어봐 라고 했더니 나중에 되니까 꼭 찾아서 적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 이외에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꼭 거기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은 이건데 그게 책에 예시에 없어서 좀 아쉽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도 있었고, 이 친구는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을 쓰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고, 공감 댓글 쓰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처음에 친구들끼리 쓰는 솔직한 노트다라고 했는데 정작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서 썼는데 아이들이 절대 못 보여주게 하다 보니까 전 사실 애들이 전담관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살짝 사람 속을 열어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조금 저도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너네 마음을 알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몰라서 너무 아쉽다 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대요.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할까 했을 때 그건 좀 특히 여자애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초 토론을 해서 그러면 선생님도 똑같이 너네랑 공감 노트를 쓰겠다, 그럼 끼워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건 조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겠냐고 했더니, 아까 그 4개의 투표 중에 전체 마음 나누기가 있었는데 애들이 아마 불편했는지 사실 1학기 때 거의 한 초반에 한 2번 정도 하고 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의무화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자. 그래서 너네가 선택해서 좀 이 정도 마음은 선생님한테도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 날 투표를 하면 같이 나누고, 만약에 정말 없으면 금요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그 사진이 가장 최근에 찍은 공감 나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생님이랑 전부 7명이 다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어려운 친구는 그냥 감정 정도만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한 지 한 달 정도 후 요즘에는 오히려 공감할 때 친구들이 네가 슬프다고 했는데 뭐 때문인지 이유를 몰라서 제대로 공감 못해줘서 아쉬워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요즘은 자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활동이 내 마음을 부탁해 활동인데요. 자기가 오늘 기쁘다라는 감정을 적었으면 기쁘다와 관련된 바른 글씨 쓰기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활동입니다. 나는 이럴 때 뭐 피곤하다 하면 학생들이 직접 나는 어떨 때 피곤했는지 자기가 쓰고 선생님은 그 밑에 댓글을 계속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답장은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나를 생각을 하고 일기를 쓰면 항상 답장을 달아주지만 아이들은 답장이 없는 그런 홀로 편지 같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답글이 없지만 늘 열심히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학기에 한번 책 읽기 활동을 할 때 활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책 읽기 활동과 공감 대화 카드를 활용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감정과 바람 찾기 활동으로 인물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감정 카드를 전부 깔아 놓았고요. 이렇게 학생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는 영상 소리가 아까 잘 안 들리긴 하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서 강제로 이거 선생님 써야 돼 하고 뭐지 삼각대를 설치했더니 자꾸 저를 바라보고 하는데 제가 앞에 막 친구들 봐라고 해서 조금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6명이 둘러앉아서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지에 작성하는 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적고 감정 그리고 선택한 이유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서 책이 심화될수록 감정에서 넘어서 감정, 그럼 이 주인공이 이 감정일 때 어떤 바람이 있을지까지 찾아보는 활동도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책 읽기의 마음속 카드를 활용했는데요. 마음속 카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이 책 내용 상상하기인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읽기 전 활동으로도 많이 했고요. 아니면 읽기 중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처음 전개하기 전에 제목과 목차,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떠올려 봅시다 했더니 그림을 선택하고 바위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 해결해 나갈 것 같다 라는 친구도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활동 중에 있던 내용인데 네, 이렇게 그림을 바꾸어서 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활동지가 다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애들이 대충 그림 그리고 뭐 할 바에 그냥 나중에 그 스캔을 떠서 인쇄를 해서 붙여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꼭 그래야 될까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바로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그 이야기에 등장인물을 집어넣거나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도 보면 여기 이 그림도 보면 주인공 3명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야기가 잘 풀려서 3명이 같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에 보면 한 명만 떨어져 있는 이 친구가 아마 뭔가 나쁜 행동을 해서 한 명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구나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은 반대를 했지만 그러면 그림 자세히 안 그려도 된다 그냥 중요한 핵심 부분 너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만 나타내면 된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게 선물하기 활동도 했는데요. 등장인물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아까 감정 바람 카드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등장인물에게 주고 싶은 예쁜 마음속 카드를 골라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이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는 저 친구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건지 생각이 되시나요? 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마 이 친구에게 시간이 약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시계를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두 번째 친구는
네, 여기 서 있는 이 어둠 속의 이 친구가 이 주인공 친구를 약간 힘듦으로 이끄는 나쁜 친구라는 걸 여기 그림자 속에 묻어두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밝은 세상을 보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도 주인공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배경은 원래는 이 배경이 아니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배경으로 아이들이 바꾸어서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마음속 카드 활동으로는 책 표지 만들기를 했는데요. 책을 다 읽은 후에 내용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속 카드를 고르라고 했고요.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뭔가 그걸 차용하는데 너네만의 이 이야기 속에 무언가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 친구는 아이와 아빠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을 차용해서 이런 표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여기 혼자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 두 명의 고민하는 친구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돌들이라는 장애물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이 많은 물방울 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상황들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여기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미리 캔버스나 캔버를 이용해 만든 작품으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림 그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여자친구들은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직접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은 공감 대화 카드와 보드를 실제 교육 과정과 함께 사용할 사례인데요. 제가 6학년 1학기 실과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알아보고 알맞은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까닭 알기라는 주제를 보는 순간 감정카드와 바람카드를 연결시켜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감정카드, 바람카드 하는 활동 순서와 비슷합니다. 주인공 아이가 고민을 나누고 친구들이 감정을 읽어주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 찾고 친구들 바람 읽어주고 자신의 감정 찾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다른 친구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수행평가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보통 한 교시 정도 걸렸고요. 저희는 6명밖에 없어서 그 실과 시간 1시간마다를 각각 주인공이 되게끔 하여서 학생들의 감정, 바람, 그리고 내가 실천 가능한 배려를 찾아보도록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받아봤는데요. 자기 고민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사실대로 고민을 이야기해줘서 좋았다. 그리고 해보니 재밌었다. 그리고 혜민이라는 주인공의 고민도 알게 되고 바람도 알게 돼서 더 뜻깊은 활동이었다 하는 마음을 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요. 내담자 상담을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말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저희 학교 회장인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도 뭔가 표현하는 걸 엄청 어려워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얘기할 때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없는데 그럼 수행평가니까 할게요 라고 시작을 했지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과 고민을 털어놔서 너무 재밌었다. 나의 고민들이 친구들 공감해 주어서 감동이었다. 보통 상담보다 이 상담이 더 좋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과 시간이 아니라 상담 시간이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격려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주인공 친구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격려를 해준 친구 그리고 혜민 그 친구에게 사랑과 행복을 듬뿍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남자친구가 쓴 거의 글씨체가 비슷하죠. 이 학생은 거의 공감왕이 돼서 만약 내가 누구였다면 너무 깊이 심취해가지고 만약 누구였다면 청소를 안 했을 텐데 만약 누구였다면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친구들 말 하나하나에 너무 공감되었다. 그리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겠다 하는 공감 능력들이 많이 발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샤이닝 카드를 활용한 생일 파티인데 이건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미애 선생님을 처음 옆반으로 만났을 때 아이들 그때도 한 6명, 7명 정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학교 돈 많으니까 그래 케이크 사서 나도 해줄 수 있지 라고 하고 저도 옆에서 따라할 때 그냥 생일 파티 하고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가 다였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샤이닝 강점 카드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 연수 와서 샤이닝 강점 카드를 배우고 나서 저도 아이들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생일 노래 불러주기. 생일을 맞은 주인공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샤이닝 강점 카드를 선물해주고요. 이때는 반 아이들 5명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앉아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 주인공의 모습 중에서 강점을 찾아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각각 모두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생일 파티 하면 한 2시간 정도를 오롯이 이 친구를 위해 쓰는 시간이 되니까 주인공인 친구도 엄청 좋아했고요.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다음 내 생일에도 이렇게 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엄청 들떠있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하는 말이 학교에서 생일 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하니까 너무 좋았고 친구가 편지를 써줘서 감동이었다. 네, 그리고 이번 1학기는 어느 때보다 좋았던 것 같다. 마지막 여름방학 마지막 생일 파티를 하고 방학에 들어간 친구거든요. 그리고 친구의 별명을 지어주는 게 재밌었다라는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활동인데요. 네, 학기 초에 제가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공감톡은 1학기 초에 했었는데 제가 후기를 안 받아서 후기 없으면 또 제가 발표할 때 좀 힘드니까 이번에 최근에 한 번 더 애들한테 실천을 하고 후기를 담아왔고요. 방법은 1학기 때는 기본 공감톡으로 했고 2학기 때는 윤선 선생님께서 그때 올려주신 그 행성의 스티커를 모으는 활동을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몰입감 있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이 빨간색 팔이 접니다. 저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항상 같이 활동을 하고요. 네, 아이들이 뭐 한참 더 넣고 근데 그냥 재미있어서 딱히 할 말이 없다 라는 후기를 남긴 친구도 있었고 오랜만에 공감놀이 카드 해보니 즐겁고 재밌었다. 네, 친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 놀이는 언제나 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친구들이 이런 걸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 만들어진 미션이 바로 그 행성에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었습니다. 미션이 정말 최고다. 이게 이틀 동안 2번 했는데 애들이 그 전날 할 때도 정말 최고다라고 했는데 2번째 후기 남길 때도 정말 최고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많이 알 수 있었고 답을 맞출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1등은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선생님은 너네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제가 말 실수로 너네 일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책임 썼다고 아이들이 그거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 대처 카드는 정말 2학기 초에 제가 바로 실천한 사례였고요. 그 7월 정기 모임이었나 6월 정기 모임 때 배우고 나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실천을 했고요. 하고 나니까 카드 놀이로 공감을 잘하게 된 것 같아 좋았다. 그 다음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카드에 적혀있는 대처 방법 사용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선택 카드가 많아서 고민이 좀 됐다. 그 다음에 대처 카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좋았다. 분노 상황도 진짜 학교에서 있을 만한 것이라서 좋았다.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학생들이 오롯이 다 느끼고 있어서 저는 적용할 때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것들을 적용해보고 제가 느꼈던 점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단어 사용의 일상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학교는 배움 노트 쓰고 있거든요. 배움 노트를 쓰고 뭔가 후기를 쓰고 활동마다 뭔가 그런 성찰하는 활동이 많은데 학생들이 항상 쓰는 단어는 뭐에서 좋았다, 재밌었다,
그래서 좀 짜증났다, 나빴다 정도였는데 이 감정 바람 카드를 활용하게 되고 그다음 감정 노트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심층적인 감정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일기에도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여름방학 지나고 일기를 펼쳤을 때 여름방학의 일기 속에 정말 한 일기에 적어도 3개, 4개의 감정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감정 단어가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강점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학년이 6명밖에 없다 보니까 5, 6학년 학년분 활동 아니면 4, 5, 6, 그 다음 1, 2, 3, 4, 5, 6 무학년제 활동이 잦은 편인데 6학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5학년들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아이들이 그 전부터 무슨 활동할 때 그럼 5학년이 잘하면 5학년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강점,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가 좀 못하더라도 너 잘했어. 야,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상을 한 명이 받아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반의 자랑이다.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찾고 강점을 찾아서 그 5학년도 이제 약간 비교하기보다는 그래 맞아 5학년도 잘해. 그럼 이때는 5학년 하고 나도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시선들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감도 학습이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의 마음쓰기 활동도 그렇고 도덕 시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왜?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오면 그 다음 친구도 할 말이 없고 서로 그냥 적막해지는 상황이 왔는데 요즘에는 그랬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만약 내가 진짜 그랬으면 진짜 뭐뭐 했겠다 이런 공감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서로이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걸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6명밖에 없지만 정말 다양한 공감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 진술로 공감의 말을 해주는 친구.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너였다면 네가 그래서 속상했겠다 하고 제 진술 해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행동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냥 가서 다독여주는 친구도 있고 막 밥 먹을 때 한 번 더 말 걸어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가 다음번 마음 나누기 할 때 지난주에 동물 그렇게 됐다더니 이번 주엔 찾아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까지 기억해주는 친구 그리고 같이 화났을 때 같이 화내주고 슬펐다고 하니까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 그 6명 그리고 저까지 7명이 모두 함께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보면서 느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